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자매방송 정치팩토리 S1의 진행을 맡은 강승복입니다. 오늘은 재보궐선거 투표가 본투표가 있는 날이죠. 사전투표 기준 부산 18.65%, 울산 남구 12.76%, 울주군 9.8%, 경상남도는 무려 20.44%입니다. 사전투표가 어느 후보가 웃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아전인수격으로 더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와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태인입니다. 일단은 사전투표율이 울산이 조금 낮은 수치를 기록했더라고요. 특히 울주군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던데 아마 기초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쟁점 자체가 아무래도 타 선거구에 비해서 고 박종욱 의원의 이제 투병 중 사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선거구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쟁점이 아닌 그 선거구의 본 의미를 찾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나올통도 열심히 하고 정치팩토리도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거의 준 방송인 수준으로. 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양입니다. 사실 재보궐선거 때문에 4월이면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이렇게 관심을 갖는 4.3이나 4.16 이런 부분에 대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이 그냥 좀 지나가 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하나 있고요. 저도 지난주에 그 시사팩토리 월간 정치공장 마지막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시작한 방송 일단락하면서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참 이동우 변호사가 솔직히 지금 조금 늦게 도착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들어와서 좀 근황도 한번 물어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1부에서는 좀 이야기 나눌 게 뭐냐면 정치인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에 관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서울, 부산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정치인들의 의혹과 개인 도덕성에 대하여 보도가 좀 1시간이 멀다 하고 기사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좀 서로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보도 형태는? 지난주 우리가 방송할 때 부산민원연의 문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계속 의혹만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그 의혹에 대한 검증이나 심층 보도 없이 계속 의혹만 쏟아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선거 전체에 대한 혐오나 회의 이런 것들로 연결돼서 유권자들이 좀 오히려 좀 선거에 대한 관심을 떨어지게 하고 정치 일반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전 좀 있어요. 태인 씨 10초만. 네, 저는 생태탕이 생떼탕이 되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재미난 걸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야기를 해주실 분 한번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오는 지금 이 사람 시간이고요. 안영호 중구 의원을 모셨습니다. 사실 초선으로 좀 이런 마타도나 흑색 선전이 난무하는 정치 인생을 걸으셨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 이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희가 사실은 구면이지만 소개 그래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죠. 첫 번째 질문인데 정치인으로서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좀 언제였습니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따로 물어볼게요. 사실 정치인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오셨나요? 저는 그 장애인 인권복지협회에서 장애인들 이제 성폭력 피해자나 아니면 이제 염전노예처럼 강제노동 피해를 보신 장애인 분들 구출하고 이제 이분들 삶을 이제
서포트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치를 하려고 마음 먹으신 이유가 어떤 거였나요? 얼떨결에 했습니다. 사실 그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우리 이양희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장애인 관련해서 네. 진짜 장애인들 삶의 직접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책은 많이 없어요. 지금 이제 당사자들이 이제 10년 전부터 이제 제 목소리를 내고 나서 네. 이제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네. 실제로 이제 이 정치나 정책 입안자들 보면 본인들 위주의 네.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바꿔보려고 큰 꿈을 품고 나왔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인사를 안 드렸는데 울산 중구 선거구가 어디죠? 저는 성안동, 중앙동, 학성동 이제 이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부분이에요. 네. 빼먹으면 안 돼요. 아까 처음 질문 드렸듯이 정치인으로서 살면서 좀 힘든 순간이 언제였나요? 참 많은데요. 네. 일단 저는 이 정치인이 직업이지 않습니까? 제 네. 일이고 제가 이제 여기에서 뭐 월급이란 부분을 네. 일단 뭐 보조받기는 하지만 이건 제 직업이라서 제 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나 네. 제 주위의 분들이 네.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하고 지금의 이제 정치 분위기는 많이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정치인이라 하면 뒤가 이제 구리고 두 번째는 뒤에 돈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현재도 어떤 비리를 통해서 이제 돈이 많을 것이다. 네. 뭐 이권에 개입한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지난 지방선거, 네. 뭐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연령층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정치인들이. 그렇죠. 정치인들 전체적으로. 예. 이러하면서 이제 예전하고는 조금 다른 그리고 시민 의식이 네. 우리 정치인들보다 더 빨리 네. 지금 변화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예전 같으면 정치인이 시민들을 끌고 갔지만 지금 시민이 정치인을 끌고 가는 시대라서 실질적으로 과거하고 네. 이 과거의 정치인들 행태하고 네. 현재하고는 확 다르진 않겠지만 많이 변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 부분을 네. 조금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한 번씩 참 안타까운 건데 시사 프로그램 제작하면서 정치인 가족들을 종종 만나기도 하죠. 네. 근데 이들의 발언 18번은 정치인 가족으로 살기 힘들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상당히 많아요. 물론 뭐 저도 마찬가지고 네. 뭐 남 얘기하는 것보다 제 얘기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다 공통적일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 직업이라서 저는 네. 제 일로서 우리 가족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뭐 이런 걸 하고 싶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단순한 예로 어젯밤에 재활용을 밤에 이제 버리러 가려고 하는데 네. 제가 가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집사람이 나가는데 옷을 막 갈아입어요. 네. 그럼 이제 재활용하러 가는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입고 나갔다 버리면 되지 왜 그러냐. 혹시라도 이제 이 뭐 예를 들어서 좀 안 꾸미고 나가거나 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아유 저 자기 관리도 안 되는 사람이 뭐 정치인 아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어요. 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정치인 가족으로서 가장 피해를 보는 부분이 네. 있는 이상의 있는 뭐 어떤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한 예로 들면 이제 정치인 가족이기 때문에 취업하는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실제로 내가 뭐 중국 의원이다 하면 뭐 내 가족이나 우리 뭐 가까운 지인들, 친척들이 취업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공공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도 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아예 원서조차 못 내는 거예요. 주변 지인이란 이유로.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도한 확대가 되지 않으면 네.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상대에 대한 이제 흠집내기, 상대에 대한 공격. 네.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지역구 내에서 이제 상대의 정치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네. 분명 뭐 구청이든 어디서든 이제 뭐 지도 점검 대상이 되는 이제 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제 상대편 정치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뭐 지도 점검을 좀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이거 좀 방송에서는 약간 말 못하실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범위가 많이 넓어지네요. 네네. 그럼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가시죠. 네, 실제로 뭐 이제 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엄격한 잣대, 특히 사모님께서 뭐 좀 꾸미고 나간다거나 너무 없이 보이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자체도 힘드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실제로 보면 우리 중구에서도 뭐 비슷한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정치인 부인이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 중구청에서 하는 일에 이제 이렇게 취업을 했는데 뭐 실제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던 것이었어요. 네.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다 거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인 부인이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 의원이 되시고 난 후에 뭐 혹시 취업이 되신 건가요? 뭐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과거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정치인으로서 의혹 제기나 뭐 검증, 뭐 네거티브까지 이렇게 받은 정치인의 이제 아이들, 아이고 학교 가면 이제 동일시되는 예전에 이제 왜 우리 빨갱이 과거에 보면 아버지가 빨갱이다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 받으면 그 자식까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이런 왕따 이런 문제도 사실은 이게 사회적으로 정치인 가족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밝혀지진 않지만 다들 그냥 안에서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 감수를 하고 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이제 해당 선출직 공직자의 가족 그리고 고위 공직자의 가족들 친인척들은 좀 조심할 수밖에 없죠. 워낙 물론입니다. 구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LH 사태나 이런 걸 봤을 때 혹시나 했는데 정말 역시나구나라는 게 국민들한테 계속 확인되고 있으니까 현직 의원들은 더 많이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9살, 11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지난 선거 때 저희 아이가 그때 8살 때였죠. 학교 갔다 와서 할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할머니 친구들이 엄마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려면 1번이어야 되는데 1번이 아니어서 엄마가 당선이 어렵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막 걱정을 하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저한테 그 후보 등록하는 날 전날 저녁에 엄마 잠을 자지 말고 기다렸다가 아침에 선거관리위원회 문을 열면 제일 먼저 가서 1번으로 서류 등록하고 1번을 받으라고 그래야 엄마가 당선될 수 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얼마나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호는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야 라고 제가 설명해 줬던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안영호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본인은 직업 정치인으로서 삶을 스스로 선택했고 배우자는 또 그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같이 이제 감당하는 게 있는데 아이들은 사실은 또 이게 무슨 죄인가 싶잖아요. 그렇죠. 애기들은 죄가 없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범위에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이런저런 말 못할 부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게 이제 선거철에 국한시켜서 좀 보면 정치권의 네거티브나 언론의 의혹 제기라는 것 그리고 이 검증 이런 건 사실 유권자들한테는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의혹이 어디에서 이 출처는 정말 명확한 건지 그리고 사실관계는 확실한 건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부산의 박형현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의혹만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시민들은 거의 무감해질 지경이 돼버리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 현역 의원으로서 좀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참 무거운 주제인데요. 저는 이 네거티브와 의혹 제기, 검증
뭐 선거철이 되면 단골 메뉴고 네. 실제로 보면 역대적으로 선거를 봐도 이 단골 메뉴가 가장 효과적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이것을 뿌리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거티브 의혹 제기 검증 이것은 분명 구분되어야 할 문제고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순전히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한 근거도 없이 하는 네거티브 이 부분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한데 사실 이 절차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철이 끝나면 다 또 흐지부지 다들 뭐 알아서 보통 네거티브라는 개념을 저희가 이제 약간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네거티브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전략이에요. 그렇긴 하죠. 뭐. 예,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렇지만은 네거티브는 하나의 전략이고 이거를 검증으로 나아가느냐, 단순히 허위 사실이냐. 이거는 분류돼서 저희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네거티브라고 통칭을 하긴 하지만은 만약에 그게 정말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이면은 나중에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받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뭐 처벌되셔서 이제 직을 잃으신 분들도 많지만 웬만해서는 그냥 다 고소고발 무마해주는 형태로도 옛날에 많이 갔다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정치인들 물론 이제 여기 정치인 두 분 모셔놓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정치인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거 끝나고 나면은 양당이나 아니면 양 세력들이 다 이제 서로 협상을 하면서 서로의 고소를 취하하자 했는데 조모주 의원이 그거를 MB가 안 해가지고 날라갔죠. 저는 이제 이 네거티브와 검증, 네. 하여튼 뭐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거는 맞고요. 정치인으로서. 저는 이제 이 네거티브냐, 검증이냐, 의혹 제기냐 지금 뭐 부산, 서울, 뭐 울산 선거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해답은 팩트 체크라고 봅니다. 이 법적 문제라면 수사기관이나 네. 뭐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해서 이후에 이 과정을 충분히 시민들께 이제 알려야 되는 부분이고, 네. 특히 언론을 보면 사실 이제 언론이 좀 뭐 정치인도 문제긴 문제지만 언론에서 참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그 언론에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대서특필해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소홀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의혹 제기, 네거티브, 검증 이후에 팩트 체크를 한 후에 네. 충분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반론이나 해명 또는 이제 이 팩트 체크에 대해서 충분히 의혹 제기한 만큼 언론에서 이제 알려야 된다.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 보고요. 저는 이제 뭐 법제화가 조금 되면 좋겠어요. 뭐 언론 보도량의 뭐 절반 정도라도 팩트 체크에 대한 부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억울한 정치인도 많거든요. 뭐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그 액수가 사실 현실적이지 않죠. 너무 작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언론의 뭐 지면에 몇 %를 할당해야 된다라는 견해도 뭐 많이 나올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긴 한데 그거는 물론 이제 자유의 측면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제가 요즘 계속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데 진보적 손해배상하면 돼요. 맞습니다. 책임을 그만큼 물려버리면 돼요. 진보적 손해배상 언론이 진보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되게 자신들이 무서워하는데 왜 무서워할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책임을 물어야죠. 근데 왜 이렇게 이슈가 안 될까요? 디젤 게이트 이후로 그런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독 이렇게 보면 저번에 한번 이슈 됐어요. 저번에 근데 바로 사그라들지 바로 않았어요? 사그라들었죠. 안 다루니까. 본인들이 안 다루니까. 본인들이 안 다루니까. 결론은 언론의 다시 문제다.
근데 이게 참 거죠. 그런 게 특히 이제 정치인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네. 아니면 말고식 보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당시에 이슈화 시키는 게 목적인 거의 그런. 그래서 실제로 검증이나 사실 확인 이런 건 필요 없고. 네. 물론 취재원 비위권이라는 게 있어요.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거를 너무 악용을 한다라는 맞습니다. 거를 그렇죠.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거의 검증이 안 된 취재원들. 예, 그러니까 뭐 취재원 같은 경우에 뭐 어디에 누구 그러니까 밝히지 않고 모 씨는 보통 네,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성씨 중에 가장 많다는 모 씨.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모 씨들. 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도 그 취재원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취재원 비위권을 들어서 밝히지 않는 케이스도 물론 이제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은 여기에 기대 가지고 너무나도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는 게 많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뭐 저희가 뭐 언론에 대해서는 뭐 거의 2박 3일 논해도 뭐 모자라니까. 아니 2박 3일 논해도 모자란데 언제 할 거야? 저 창문 밖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저 창문 밖에 있는 사람이 좀 반대를 하긴 하더라. 네. 네, 저희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면 좀 공무 결정을 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도덕성 요구를 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청렴한 사람이 가서 모든 걸 정책을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또 이 도덕성의 범주라는 게 너무 광범위할 수 있잖아요. 이 범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를 보면 네. 이 도덕성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필요성을 느끼는 거고 네. 서울시장의 경우 보면 뭐 내곡동 문제, 네. 또 이제 뭐 도쿄 아파트 문제, 네. 뭐 부산시장의 경우는 뭐 LCT 네. 또는 이제 뭐 서울 임대 문제가 있는데 김PD 그 오늘 방송 8시 이후에 올리자. 제가 그 한쪽으로 치우칠 것 같아서 네. 양쪽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도덕성 관련해서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정치인으로서 도덕성 검증은 당연한 절차인데요. 네. 주민 대표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 건 맞고, 네. 하지만 이제 먼저 정치인들의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 이 정치인들의 도덕성, 이 기준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정치인도 정치인 이전에 한 국민은 개인이고, 그렇죠. 개인과 개인의 이제 사소한 실수냐,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직무 연관성을 네네.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한 행위냐, 네. 요거는 조금 좀 구분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이제 하여튼 이 도덕성에 대해서 정치인의 도덕성, 이 기준선에 대해서 한번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보면은 물론 기준선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보수 쪽 인사에 대한 기준선과 네. 진보 쪽 인사에 대한 기준선이 상당히 다른 게 현실이에요. 맞습니다. 그거는 저는 사실 시민 눈높이에서 보면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연예인들한테 요구받는 도덕성조차도 갖추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국민 MC 유재석 씨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찬양하는 게 상당히 성실하시고 네. 납세 의무도 철저히 하시고 뭐 네. 국산차 쓰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전세도 살고 맞아요. 근데 이제 연예인들 중에 음주운전하면 방송에서 퇴출되고 논란에 입사하면 방송에서 퇴출되는데 정치인들은 정치계에서 퇴출되지 않아요. 선거를 통해서 계속 부활하고 좀비처럼 되살아나잖아요. 몇 번 그냥 달아놓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연예인 같은 경우에 이미지예요. 자신의 이미지가 돈으로 치환되는 직업이에요. 네. 근데 정치인은 자신의 이미지가 돈으로 바로 치환되지는 않아요. 정치인은 그래서 선거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도덕성을 심판을 하는 건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특히 그 기준점이 보수와 진보의 기준점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거지. 사실 정치인한테 연예인 정도의 도덕성을 요구하기는 하죠. 요구를 하는데 그게 심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심판은 선거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우리가 연예인에 대해서 특별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건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한테는 그런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처럼 또 양당제가 고착화된 상태에서 진영 논리로 싸우고 조직 선거가 계속 진행된다면 선거의 순기능으로 이런 부분이 걸러지기는 어려울 거고, 오히려 각 당의 이제 공천제도나 네. 이런 곳에서 그런 것들이 좀 시스템으로 걸러져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유권자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청년 이태인 씨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게, 일단 정치인들 중에서 최근 하폭 논란이 일궈진 사람은 없더라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론 돈으로 무마를 시킨 건가? 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긴 하지만. 왜 날 쳐다봐? 나 몰라. 근데 전체적인 이슈를 봤을 때 연예인들만큼은 빵빵 터지는 게 없긴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때도 이게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어느 이슈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이슈가 있는데, 현재 정치인들에게는 그런 이슈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없어서. 네. 사실 저가 기록 조회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 이제 선거 나오면은 자신의 저가를 올려놓잖아요. 네. 거기에 음주운전 있어도 사람들이 뽑잖아요. 그렇죠. 그때 음주운전 이슈가 터져도.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저희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게 결국에는 부동산 문제에서 좀 약간 불거지는 건데, 최근에 박주민 의원이 좀 월세 인상을 한 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 공식적인 해명도 다 나오곤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박주민 의원이 재계약했대요. 다시 현 시점에 그 예. 바뀐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임대차 3법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네. 재계약을 다시 했다라고 들었어요. 아, 그러면 기사 내용과 조금은 다시 바뀌어야 되는 거네요. 예, 저희가 예. 그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문제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나누고 싶은 문제는, 이제 박주민 의원 이제 월세 인사건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제 이게 지금 재계약하기 전에 이제 뭐 법리적 문제가 아니다라는 네. 기사도 되게 많이 나왔었고, 근데 발의자가 이제 그렇게 그렇죠. 하면 되냐? 네. 라는 이제 그런 도덕성 이제 문제를 이제 그렇게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주호영 의원의 23%인가? 그거하고 이제 또 대비가 되는 기사도 나왔고. 네. 근데 왜 주호영한테 가만히 있냐? 왜 주호영 의원도 뭐 답변은 냈죠. 그때 시세, 주변 시세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었다. 박주민 의원은 그 주변 시세보다 더 낮았는데 네. 왜 박주민 의원한테만 가혹하냐? 라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아까도 아까 네. 언급이 좀 됐었는데,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네. 진보와 보수의 도덕성 이 기준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뭐 국민의힘, 뭐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뭐 쭉 이래 있었는데, 하여튼 국민들 시각에서는 이분들이 이제 뭐 부동산 문제나 뭐 어떤 뭐 비리 이런 부분에 좀 관대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고, 진보 쪽에는 야, 너희들은 깨끗할 줄 알았는데 너희도 비슷하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지금 박주민 의원은 실질적으로 9% 인상을 한 부분이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23%를 인상했단 말이에요. 이 단순 결과만 놓고 보자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 비난을 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이 보도량을 보면 거의 뭐 7대3, 8대2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박주민 의원께서도 뭐 비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법을 위반하는 부동산 임대차 3법을 위반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해명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최초에 3억에 10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재계약을 하면서 1억에 180 정도 이렇게 올렸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것도 뭐 임차인의 이제 뭐 요구가 있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보수와 진보에 따라서 이제 이 도덕성 기준선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물론 법적으로 뭐 주영 원내대표나 우리 박주민 의원들 이 두 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보면 이 이후에 어떤 행태를 보였느냐. 실제로 보면 박주민 의원께서는 지금 아까 우리 네.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이제 9% 인상한 부분을 네. 뭐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고 원상 복귀를 한 상태고 그렇죠. 반성과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조영 원내대표의 경우를 보면 내가 뭔 잘못했냐. 법적으로 문제 없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주위에 그렇게 내가 어. 그렇게 올려야지 않으면 주위에 피해를 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도덕성에 대한 비난, 비판 이런 잣대가 다르다는 거에 대한 저는 좀 아쉬움이 제가 있어요. 약간 이제 근원적인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이런 도덕성의 잣대가 비판 잣대가 달라진 배경은 뭐 때문일까요? 이게 실제로 예전부터 그 지역 정치권하고 네. 지역 토 세력 음. 여기에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지역 정치권에 기대서 여기서 기생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실제로 뭐 우리 취업 비리 실제로 뭐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실질적으로 흔히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 누구 백으로 어디 들어갔다. 우리 가족이 누구 백으로 어디 들어갔다. 이런 거는 뭐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아일보. 예. 일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사실에 가깝거든요. 네. 뭐 누구 얘기 듣고 국회의원 뭐 누구 얘기 듣고 땅을 샀다. 뭐 하여튼 이런 부분은 많이 있지만 저는 이제 일부 전체는 아니겠지만 이런 분들의 이제 이 옹호하는 입장들 뭐 그 정도면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고 봐요. 그러면 뭐 국회의원 얘기 나온 김에 네. 저희가 박성민 의원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MBC 뉴스데스크에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중앙 언론. 예, 예. 아니 중앙 언론으로 조회수가 저희보다 확실히 좀 엄청 늘어나 있긴 하던데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진행된 건지랑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됐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박성민 국회의원 이제 이 북구 토지 네.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작년 9월 경향신문 그리고 이제 올해 2월 3일 CBS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9시 이제 MBC 네. 중앙 뉴스까지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도가 쭉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검증 절차가 지금 가는 과정이고 네. 근데 이제 그 저는 하나 좀 아쉬운 게 박성민 의원께서 좀 직접 좀 해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해명이 아직까지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해명이 없고 물론 이제 이게 정당하게 법적으로 문제 없이 이렇게 지금 강동의 땅이 네. 매입되고 뭐 이렇게 됐을 수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면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과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성민 의원님의 이제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뭐 은행 대출 과정이라든지 직원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뭔데 그냥 러프하게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같이 이제 동업. 이 보면 우리 남구청장 이제 우리 서동욱 후보도 이렇게 보면 네. 과정이 좀 비슷해요. 박성민 의원도 그렇고 서동욱 그 지금 현 후보도 그렇고 보면 네. 토지를 사는 과정에서 업자들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영역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혹 제기가 됐으면 이제 뭐 언론이든 시민사회단체든 이제 검증 과정은 필요하고 이걸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한번 검증을 해서 정확하게 이 두 분도 사실 억울한 부분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닌데 제가 예를 들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렇게 하면 제가 분명 책임도 져야 되고 반성도 해야 되고 사과도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은 더 이상의 이제 저희 뭐 정치인이든 아니면 뭐 언론이든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근데 땅을 팔았다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판 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아까 네. 그 다른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업자 네. 뭐 동업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분한테 지분을 다 넘긴 거예요. 지분을 넘겼는데 이제 네. 판 금액으로 넘겼는데 실제로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게 실제로 그때 우리 벨마레라는 그렇죠. 두 네. 필지 중에 한 필지는 이 두 분에서 회사를 만들어서 매입을 한 거고 또 한 필지는 이제 이 두 분 개인 이 두 분에서 한 필지로 또 네. 했는 부분인데 박상민 의원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벨마레 네. 이 회사에 대한 지분 문제는 지금 어떻게 정리됐는지 지분은 백지 신탁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기로는. 근데 그럼 뭐해? 그 이제 백지 신탁 이후에 그러면 이제 또 토지는 그대로 이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금액들이 네. 제대로 이제 뭐 통장상에 왔다 갔다 했는지 맞는지. 이것도 한번 좀 검증해봐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출 과정에서 네. 이런 의혹도 한번 이건 수사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동욱 그 우리 후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업자들이 두 부류가 또 들어가 있어요. 서동욱 후보는 뭐 번외긴 하지만 어느 지역을 잠시만. 좀 김 PD 서동욱 또 나왔어. 8시에 올려야 돼. 네, 서동욱 후보 같은 어느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좀 하여튼 울주군 땅인데 네. 하여튼 여기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어요. 뭐 간단하게 이거는 뭐 번외의 얘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남구청과 관계되는 남구청 일을 했던 네. 업자들과 같이 네.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한 경우 이거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이 대지가 조그맣게 있어요. 땅이 네. 이걸 보면 처음에 이제 예전에 이전 주인이 창고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후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종교 시설 이걸로 또 바뀌었다가 서동욱 우리 후보께서 이 업자들과 같이 네. 매입한 이후에 대지로 산 중간에 있습니다. 이 땅이. 그렇죠. 하여튼 뭐 요 부분은 하여튼 여기까지 하는데 네. 하여튼 우리 좀 정치인들께서 조금 관계되는 네. 사람들하고는 같이 특히 업자들하고는 순수하더라도 그렇죠.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뭐 땅을 매입하고 네. 저는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내 개인 돈으로 네.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번 돈으로 네. 뭐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이런 데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은 조금 삼가 주시면 그렇죠. 정말 정당하게 산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LH 의혹 같은 경우에도 미리 정보를 알고 샀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너무나 분노하는 것이지 정말 정당하게 내가 뭐 내 돈으로 샀으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시간이 엄청 길어졌는데 뭐 좀 질문을 같이 할게요. 정치인에 대한 도덕성의 요구 기준이 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같이 해주시죠. 저는 직무 연관성이라고 봐요. 직무 연관성. 예, 실질적으로 이제 내 정치인으로서 지위나 권한 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이 직무 연관되는 정보를 가지고 네. 이걸 이용해서 뭐 투기를 이득을, 한다, 투자를 이득을 한다든지 받다거나. 뭐 이익을 받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여기에 대해서는 비난, 이후에 수사까지도 법적 어차피, 처벌까지 받아야 되는 반드시 부분이고. 어차피 거기에 대한 관련 법은 이제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게 그리고 나서 이후에 네. 사실 이제 이 직무 연관성이 있다 없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뭐 언론이든 시민단체든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서 이후 팩트 체크가 네. 반드시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어느 정도 반론 보장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정치인들이 좀 해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팩트 체크 이후에 문제가 없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예회복 할 수 있는 네. 이런 길을 좀 열어주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 충분한 반성과 사과와 그리고 그에 대한 일반적인 시민들처럼 아까 우리 이양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에 준하는 책임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거의 한 40분 정도를 달려왔는데 일단 1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그만 억울해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도 국민의힘이랑 똑같이 나쁜 짓 하는데 우리는 더 엄격하게 혼내세요 하시는데 실제로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긴 하죠. 우리 사회 오랫된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등장한 세력이 알고 보니까 똑같은 적폐였네? 라고 하면 국민들 얼마나 황당하고 정말 배신감을 느끼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정 어린 사과와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저는 일단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고 봐요. 기준을 사실 지금 이제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에서 한쪽 당 후보들이 나오는 의혹이나 이런 이제 문제들이 네. 그 당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는 그런 작태가 사실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동일한 이야기했지만은 최악이 있다면 그 최악을 맞는 선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과가 나온 뒤에 올리겠죠, 우리 김 PD가. 네, 저는 일단은 흔히 말하는 기득권 세력들이죠, 이분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잘못하면은 그 당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 여성, 그리고 아직까지 정치에 그 발을 들어놓지 못한 사람들에게 받는 피해와 고통을 제발 같이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업로드는 아마 보시거나 들으시겠지만 11시 이후 결과가 거의 발표된 이후에 업로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